아무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우물가에 아비야라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비야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속이 답답하면 그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비야는 늘 조용히 들어주고 부드러운 위로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를 때는 아비야에게 가보라고. 그러나 밤이 되면 그의 가슴에는 다른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쯤은 혼자 견뎌야 한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수록 세상에서 자신만 살짝 비켜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이 머무는 숲길 수행처를 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다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저기 뒤에 앉은 이여, 요즘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아비야는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와서 속마음을 털어놓지만 저는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깊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제 마음만 자리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당 한켠의 작은 등잔을 가리키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무와 사람들의 얼굴을 먼저 보지만 어두운 길을 돌아갈 때 발밑을 비추는 것은 결국 저 작은 불빛이 아니더냐. 그대는 오랫동안 다른 이들의 마음을 비추는 등잔처럼 살아왔다. 그러나 등잔 주위에는 그늘이 더 짙게 드리워지는 법이다. 아비야여,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괴로움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다른 사람들만 비추어온 이들에게서 자주 일어난다. 이제는 그대 자신의 이야기에도 작은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한다. 그 말을 들으며 아비야의 가슴에는 따뜻함과 서글픔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는 한 번도 나는 힘들다고 온전히 말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나의 마음도 누군가의 이야기만큼 소중하다고 조용히 인정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에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이 머물러 있다면 오늘만큼은 남들의 걱정에서 잠시 물러나 당신의 숨과 마음을 향해 수고했다, 고맙다 하고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물동이와 보이지 않는 수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마을에서 해가 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아난디카라는 여인은 평생 밥을 짓고 옷을 기우며 가족과 이웃을 돌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그녀의 마음에는 이유 없는 공허함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가 평생 한 수고가 무엇이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밤마다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들은 기억도 거의 없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아난디카는 숲속 수행처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부처님 앞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을 챙기며 살았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조용히 바라보시다가 마당에 놓인 오래된 물동이를 가리키셨습니다. 사람들은 갈증이 나면 저 물에서 물을 떠 마시고 흙먼지를 씻어낸다. 그러나 아무도 물동이에게 고맙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쓸모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저 물로 숨을 고르고 다시 하루를 걸어간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보이지 않는 수고도 이 물처럼 누군가의 눈물을 식히고 마음의 먼지를 씻어주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그 물을 받은 마음속에는 조용한 변화가 남아있다. 그 말을 들으며 아난디카의 눈가에는 천천히 따뜻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굳어있던 돌덩이가 물에 녹듯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애써 보낸 시간들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던 날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수고 또한 그런 물 한 바가지였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사실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에도 조용히 한 바가지 물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짐이 될까 두려운 마음과 오래된 수레.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세나카라는 노인은 다리가 약해져 혼자 걷기도 힘들어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 그는 밭을 일구고 짐을 나르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제는 물 한 그릇도 쉽게 부탁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나 때문에 저 아이들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는 스스로를 줄이며 점점 말수가 적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세나카는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을 안고 숲속 수행처로 향했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있던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에는 오늘 어떤 짐이 실려 있느냐? 세나카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 이제는 아이들에게 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숲길 옆에 비스듬히 세워진 오래된 수레를 가리켰습니다. 젊을 때 저 수레 위에는 무거운 짐이 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짐을 나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곁을 지나며 잠시 기대어 숨을 고르고 아이들은 위에 올라앉아 쉰다. 짐을 나르지 못해도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자리가 되는 것도 수레의 몫이다. 부처님의 눈길이 세나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젊을 때 그대는 짐을 들고 가족을 지탱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대에게 기대어 올 수 있게 허락함으로써 가족을 지탱할 수도 있다. 그대를 보살피는 일은 아이들에게 짐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연습이 된다. 그대가 스스로를 짐이라 여기며 사라지려 하면 자식들은 어디에 기대어 마음을 내려놓겠느냐. 세나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그 말 속에서 나이든 자신도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 머무를 자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이 조금 마르구나. 물 한 그릇만 떠다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웃으며 달려나갔고 세나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짐이 될까 두려워 스스로를 줄이고만 있던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누군가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어 보는 상상을 자신에게 허락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얼굴을 그리워할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마을의 강가에서 해가 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라타라는 남자는 몇 해 전 병으로 떠나보낸 딸 사리타를 그리워하며 매일 강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저녁빛이 비칠 때마다 그는 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느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더 함께 걷지 못한 길과 따뜻하게 바라봐 주지 못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은 죄인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바라타는 품에 작은 꽃다발을 안고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느냐? 바라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딸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고 미안한 마음이 끝없이 밀려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강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대가 매일 바라보는 저 강을 보아라. 어제 흐르던 물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강의 이름을 부른다. 그대와 딸이 함께 보낸 시간도 그러하다. 몸은 떠났으나 함께 흘러간 마음의 물결은 이미 그대 안에 스며 있다. 부처님은 그리움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숨을 따라 조용히 바라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리움이 그대를 찢는 칼이 되게 하지 말고 살아온 세월을 비추는 등잔이 되게 하라. 딸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을 오늘 곁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어라. 바라타는 천천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그대로였지만 그 슬픔 속에서 누군가에게 더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이 아주 작게 피어올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도 다시 볼 수 없는 얼굴이 있다면 그리움을 밀어내기보다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조금 줄이고 화면을 꺼둔 채 이 이야기를 흘려보내듯 들어보아도 좋겠습니다. 그리운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고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그 사람과 함께 흘러간 시간을 천천히 어루만져 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길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리라카라는 남자는 마을 언덕 위에 새로 지어진 사촌의 큰 집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높은 지붕을 볼수록 그의 가슴에는 말 못할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걸까? 리라카의 집은 마을 안쪽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흙집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만둔 장사와 여러 번의 실패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사촌의 성공담을 말할 때면 그는 괜히 웃으며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리라카는 결국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사위성 근처 숲속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니라카는 고개를 숙인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촌을 떠올릴 때마다 제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갔는데 나는 왜 이런 길 위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처로 이어지는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는 길이 하나뿐이더냐. 어떤 길은 돌이 많고 어떤 길은 진흙이 많으며 또 어떤 길은 그늘이 깊다. 모두 다른 풍경을 보며 이 자리에 이른다. 이어서 들판을 향해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떤 밭은 봄 비를 맞고 먼저 싹이 나고 어떤 밭은 늦가을에야 이삭이 익는다. 봄의 벼가 가을의 보리에게 너는 왜 아직 그러냐고 말할 수는 없다. 각자의 씨앗과 흙과 계절이 다르기 때문이다. 니라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작은 밭과 가족을 먹여온 손길을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남의 계절을 세느라 애쓰지 말고 그대에게 주어진 계절을 가꾸어라. 남의 집 창이 아니라 그대의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아라. 숲길을 내려오며 니라카는 언덕 위 큰 집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집은 부러움이라기보다 다른 길 위에 선 집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낡은 마당을 천천히 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남의 길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이 길을 조금 더 단단히 닦아보자고.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요즘 남의 삶을 바라볼수록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가 걸어온 길이 초라하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밤만큼은 남의 계절을 세는 마음을 잠시 내려두시고 내 발이 밟아온 흙길과 지켜온 자리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이 드나드는 길을 따라 가만히 호흡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걸어온 나의 삶을 조금 더 부드러운 눈길로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참고 또 참다가 굳어가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마을의 해질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데바사라는 무랑아리 옆에 앉아 온종일 참았던 마음을 안으로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싸움을 말리는 쪽이었고 울고 싶을 때도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시집 와서는 시어머니의 날선 말과 남편의 거친 말을 들을 때마다 집안이 흔들릴까 늘 웃는 얼굴을 먼저 꺼냈습니다. 화를 내면 내가 나쁜 사람 같고 참으면 가슴 안에 돌덩이가 하나씩 더 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분노도 슬픔도 잘 느껴지지 않고 속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데바사라는 더 이상 이 마음을 혼자 품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그대의 가슴에는 어떤 무게가 실려 있느냐? 데바사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참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면 죄책감이 밀려오고 참으면 억울함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마당 한쪽에 놓인 낡은 자루를 가리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워온 돌을 계속 담아두면 어느 날 아무도 들지 못할 만큼 무거워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하다. 화와 서러움을 안으로만 밀어넣어 자루처럼 가득 채워온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돌을 모두 없애야만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더 이상 자루에만 담지 말고 하날 하날 어디에 내려놓을지 살펴보아라. 데바사라는 처음으로 자기 가슴 속에 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또렷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데바사라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굳어있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화가 올라오는 마음 자체를 나쁘다고만 여겼지만 그것도 자신이 너무 아프다는 신호였음을 처음으로 인정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참아온 날들이 부끄럽기보다는 그만큼 혼자 버텨온 자신이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당장 모든 돌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만이라도 어디에 내려둘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용기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참고 또 참는 사이에 마음이 돌처럼 굳어버린 것 같으신가요? 화를 내면 미안하고 참으면 억울한 마음 사이에서 오랫동안 혼자 끼어 있었나요? 오늘 밤만큼은 나는 괜찮다고 덮어두기보다 내 안에 쌓인 돌의 무게를 조용히 인정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 놓인 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오늘은 그 돌들 중 단 한 알만이라도 어디에 내려놓을지 천천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늦게 아는 마음과 저녁빛에 물든 나무.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밭두둑 끝에 선 아누락하는 손에 쥔 낡은 삽자루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는 늘 모든 걸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
어릴 때부터 그는 남들보다 한참 늦게야 상황을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좋은 기회도 망설이다가 놓친 적이 많았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제대로 보지 못하다 떠나보낸 뒤에야 더 곁에 있지 못한 걸 후회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비친 서운함도 그때는 알지 못하고 지나쳤습니다. 이제 와서 떠올리면 가슴속에서 같은 말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만 했을까?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안우락하는 사위성 숲속 수행처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빛이 비치고 있느냐? 안우락하는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늘 늦게야 깨닫는 사람 같습니다.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근처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에 먼저 빛나는 잎이 있고 저녁 노을이 질 때에야 깊은 빛을 드러내는 잎이 있다. 먼저 피는 꽃이 전부가 아니듯 늦게 물드는 빛도 그 나름의 깊이가 있다. 그리고 손바닥 위에 올린 낙엽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비와 바람 속을 지날 때에는 나무도 제 몸을 지키느라 바빠 땅을 잘 보지 못한다. 잠잠해진 뒤에야 자신이 흘려보낸 물과 그림자가 어디에 머물렀는지 알게 된다. 늦게 아는 마음은 둔하기만 한 마음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까지 비추는 마음이기도 하다. 아누라카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늦게라도 아프게 느끼는 이 마음이 완전히 헛된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저녁빛을 머금은 나무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늦게야 아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더 오래 기억하고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늘 한 발 늦게 깨닫는 사람처럼 느껴져 스스로를 미워해 온 마음에 조용히 숨 한 칸을 내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나는 너무 둔하다는 말 대신 늦게 물들어 더 깊어진 내 마음을 살며시 믿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오늘만이라도 조금 더 오래 바라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기만 하는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라자가와 근처 작은 마을에서 해가 저물어 가던 저녁에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라라는 중년 남자가 마당에서 나무 대야를 비우며 멍한 눈으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기쁨도 큰 슬픔도 없이 그저 또 하루를 버텼다는 느낌만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밥 먹고 다시 잠드는 날들이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내일을 떠올려도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위성 숲속에 부처님이 머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기 전 무랑아리에 물을 채우고 쌀을 씻어 부엌 한쪽에 올려두었고 작은 바가지도 곁에 세워두었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라 여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숲속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은 사가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흐르고 있느냐? 사가라는 낮은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요즘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큰 기쁨도 슬픔도 없고 내일도 오늘과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숲가의 작은 나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큰 비가 올 때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만 기억한다. 하지만 땅을 적시는 것은 셀 수 없는 작은 빗방울들이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무엇을 했느냐? 사가라는 무랑아리에 물을 채우고 쌀을 씻어둔 일을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빗방울이다. 그대의 하루에는 이미 작은 물방울들이 떨어지고 있다. 다만 그대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이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삶을 전부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보다 작은 빗방울 하나만 더해 보아라.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네거나 밥 짓는 향기를 깊이 맡으며 숨을 들이쉬는 일도 좋다. 그렇게 작은 숨들을 의식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의 밭에도 물이 고이기 시작할 것이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사가라는 길가의 풀잎과 흙냄새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그저 버틴 하루가 아니라 작은 빗방울 몇 개는 떨어뜨린 하루였구나. 오늘 이 이야기가 하루를 그저 버티고 있는 것 같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색을 한 방울 더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머무를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구 강가 마을에 해질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디아라는 여인은 마당을 쓸며 나는 이미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가장 믿던 친척과 함께 일하다가 약속을 뒤집히고
사람들 앞에서 작은 사람으로 남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지만 장터에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속이 아직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바디아는 이런 마음을 안고 강 건너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바라보며 오늘 그대 가슴에는 어떤 자국이 남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디아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머무르고 있어 자신도 싫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강가의 큰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돌은 한 해 큰 비에 떠내려와 저 자리에 박혔다. 강물은 돌을 밀어내지 못했지만 흐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누군가의 말과 배신이 깊이 박혀 돌 같은 상처가 되었지만 그 상처가 사라져야만 삶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억지로 잊어버리겠다고 이를 악무는 일이 아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이제 어디로 걸어갈지 스스로 정하는 일이다. 나는 이 상처를 내 삶의 모든 말과 눈길 앞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돌이 박힌 것을 인정하되 오늘 향할 방향을 새로 고를 것인지 묻는 일이다. 그대가 받은 상처의 모양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그 다짐이 그대 삶의 새 물길이 될 것이다. 바디아는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돌 앞에만 서 있던 발걸음을 조금 옆으로 옮겨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처 때문에 멈춰있던 자신의 시간이 아주 조금이나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잊은 줄 알았던 상처가 문득문득 아파오는 당신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내 쪽에서 고를 수 있다는 작은 숨 한 칸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아주 작더라도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머무를 때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구 강가 마을의 해질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바디아라는 여인은 마당을 쓸며 나는 이미 잊었다고 믿었던 상처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가장 믿던 친척과 함께 일하다가 약속을 뒤집히고 사람들 앞에서 작은 사람으로 남겨진 기억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지만 장터에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속이 아직도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바디아는 이런 마음을 안고 강 건너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바라보며 오늘 그대 가슴에는 어떤 자국이 남아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디아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오래 머무르고 있어 자신도 싫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강가의 큰 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돌은 한 해 큰 비에 떠내려와 저 자리에 박혔다. 강물은 돌을 밀어내지 못했지만 흐르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대 마음도 그러하다. 누군가의 말과 배신이 깊이 박혀 돌 같은 상처가 되었지만 그 상처가 사라져야만 삶이 흐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억지로 잊어버리겠다고 이를 악무는 일이 아니다. 그 상처를 안고도 이제 어디로 걸어갈지 스스로 정하는 일이다. 나는 이 상처를 내 삶의 모든 말과 눈길 앞에 세울 것인지 아니면 돌이 박힌 것을 인정하되 오늘 향할 방향을 새로 고를 것인지 묻는 일이다. 그대가 받은 상처의 모양을 다른 이에게 옮기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아라. 그 다짐이 그대 삶의 새 물길이 될 것이다. 바디아는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돌 앞에만 서 있던 발걸음을 조금 옆으로 옮겨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상처 때문에 멈춰있던 자신의 시간이 아주 조금이나마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잊은 줄 알았던 상처가 문득문득 아파오는 당신의 마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전히 내 쪽에서 고를 수 있다는 작은 숨 한 칸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아주 작더라도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덜 무겁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꾸고 싶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마을의 저녁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세나카라는 중년 남자가 마당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화를 줄이고 가족에게 부드럽게 말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며칠 지나면 늘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체념이 마음속에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위성 숲속 수행처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새벽 길을 따라 숲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무 아래 앉아있던 세나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대의 마음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느냐? 수없이 달라지고 싶다고 말해왔지만 결국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 같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막대로 흙바닥 위에 곧은 선을 그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발을 아주 조금만 다른 쪽으로 돌려도 먼 끝에서는 전혀 다른 곳에 서게 된다.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
산을 통째로 옮겨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그대는 너무 큰 변화를 한 번에 이루려 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린 것이다. 오늘 새벽 이 길을 걸어온 것과 집을 나서기 전 물항아리를 채우고 옷을 정돈한 건 모두가 이미 작은 점이다. 내일부터는 모든 습관을 고치려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지켜볼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을 고르거라. 그 말에 세나카는 자신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작은 방향을 여러 번 시작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발끝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한 걸음의 방향이구나. 혹시 당신도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것 같아 마음이 작아지고 계신가요? 오늘 밤만큼은 커다란 변화를 이루지 못한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의 방향을 떠올려 보시며 그 작은 방향이 먼 날에는 다른 풍경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슴에 놓아 두시길 바랍니다. 이 나이에 새로 배우는 자리에 앉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비라나라는 중년 남자가 마당에 앉아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가락은 평생 흙과 나무만 만져왔지만 글자를 제대로 써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숲속 수행처에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글과 연부를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거기 끼어 앉을 수 있을까? 하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끄러움에 몇 번이나 마음을 접었다 폈지만 새벽이 되자 결국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숲속 수행처 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들이 넓은 잎사귀 위에 글자를 따라 쓰고 있었습니다. 비라나는 구석에 앉아 나무 조각을 쥐었지만 첫 선은 금세 비뚤어졌고 아이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역시 나는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구나. 그는 일어나려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마당으로 걸어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그대의 손은 무엇을 배우고자 이 길을 걸어왔느냐? 비라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흙과 나무만 만졌습니다. 이제야 글자를 배우고 싶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수행처 가장자리 꽃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핀 꽃만 꽃이 아니다. 늦게 피는 꽃도 빛이 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마음이 한 번 더 움직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새로운 싹이다. 늦게 배우는 사람의 자리도 모자란 자리가 아니다. 그대의 서툰 글자는 많은 계절을 지나온 손에서 나오는 글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라나는 내일 새벽에도 한 번 더 이 길을 걸어오겠다고 조용히 마음을 정했습니다. 서툰 글씨로나마 언젠가 아이 이름을 적어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새로 배우는 자리에 앉는 것이 부끄러워 망설이던 마음에 작은 용기 한 걸음을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당신 안에서 늦게 피는 작은 꽃 한 송이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한 줄을 배우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마할라는 우물에서 돌아오는 길에 숲속 수행처에서 저녁 연불 모임이 열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외우는 한 줄 기도와 개송을 조용히 읊조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는 가슴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외운단 말인가. 글도 잘 모르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민폐만 되겠지. 며칠을 망설이던 마할라는 해가 기울어갈 무렵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부엌에 저녁을 미리 차려두고 물항아리를 채운 뒤 숲으로 이어지는 흙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수행처 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둥글게 앉아 있었으며 스님 한 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한 줄 개송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이 숨을 쉬는 동안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자. 사람들이 따라 외칠 때 마할라도 입술을 열어보았지만 단어들이 자꾸 끊어져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창피함이 가슴을 파고들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마당으로 걸어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마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긴 말도 줄줄 외우는데 저는 한 줄도 제대로 외우지 못합니다. 괜히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부처님은 마당 한쪽의 작은 등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긴 길을 다 알지 못해도 어두운 밤에는 손바닥만한 등잔 하나면 발밑을 비추기에 충분하다. 넓은 강을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한 돌 위에 먼저 발을 올려놓는 것이 시작이다. 그대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서툴게라도 한 줄을 따라 한 것만으로도 이미 첫 돌 위에 선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라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숨을 쉬는 동안만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자. 이 짧은 이야기가 기억이 약해졌다는 부끄러움 속에서도 아직 한 줄을 배우려는 당신의 마음이 작은 등잔처럼 다시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느려진 만큼 천천히 보는 법을 배우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 무렵에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라는 흙길을 천천히 걸으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빨리 걷고 앞장서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릎이 쑤시고 숨이 차서 사람들의 걸음을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함께 가던 이들이 자꾸 뒤를 돌아보며 그를 기다려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민폐만 되는 늙은 몸이 되었구나. 그날 밤 사가라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느려진 자신이 쓸모없어 보인다는 씁쓸함이 가슴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침내 그는 새벽녘에 일어나 사위성 숲속 수행처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걸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발밑의 흙과 풀잎의 감촉이 또렷이 느껴졌습니다. 길가에 맺힌 이슬과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도 천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행처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은 큰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사가라는 그 앞에 절을 올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예전처럼 빨리 걷지도 일을 해내지도 못합니다. 함께 길을 갈 때마다 제가 모두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이 느린 몸으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숲 아래로 흐르는 작은 강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어떤 곳에서는 물살이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곳에서는 잔잔한 웅덩이가 되어 고요히 머문다. 빠른 물은 멀리까지 가지만 비친 얼굴을 오래 머무르게 하지는 못한다. 천천히 흐르는 물만이 비친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 그대의 몸도 이제 빠른 물살에서 잔잔한 연못으로 옮겨온 것이다. 이제는 세상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볼 수 있는 자리이다. 사가라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새벽길에서 보았던 이슬과 나무 그림자가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일부러 발걸음을 조금 더 늦추어 보았습니다. 그제야 길가의 돌과 풀잎과 이웃의 얼굴이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빠른 물은 아니지만 대신 오래 머무는 연못이 될 수 있겠구나. 그는 속으로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오늘 밤만큼은 잃어버린 속도만 세지 마시고 느려진 몸 덕분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무엇인지 조용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마음속 잔잔한 연못 하나를 그려보시며 천천히 흐르는 물만이 비친 얼굴을 오래 바라볼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을 가슴에 살며시 놓아 두시길 바랍니다. 평생 남만 돌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을 돌보는 법.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마을의 저녁 우물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라는 평생 부모와 남편과 자식과 이웃만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몸이 지치고 마음도 텅 비어가는데 막상 잠시 서서 쉬려 하면 가슴에 죄책감이 치밀었습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고 나쁜 며느리이자 나쁜 이웃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아침 사라는 우물로 가던 길을 멈추고 부처님이 머무는 숲길 쪽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숲가의 수행처 마당에서 부처님이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이른 길을 걸어온 그대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저는 평생 남들만 챙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쉬고 싶지만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버리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이 마을 우물 이야기를 꺼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우물이 바닥부터 말라버리면 길손도 마을 사람도 누구도 물을 마실 수 없다. 물을 길어주던 우물이 말라버리면 누구에게도 물을 줄 수 없다. 우물이 다시 물을 나누려면 먼저 빗물이 스며들고 샘이 차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대의 몸과 마음도 그 우물과 같다. 그대가 잠시 앉아 숨을 고르고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우물 속으로 스며드는 빗물이다. 그 시간이 있어야만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오래 더 부드럽게 물을 나눌 수 있다. 사라는 나는 우물이다. 나는 말라버려서는 안 된다 하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한 생명으로서 돌봄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 조용히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숨을 고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아주 작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어제 우물가에서 노을을 올려다보던 자신의 모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조용히 덮여주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늘 남만 돌보느라 자신에게는 단 한 모금의 물도 허락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조용한 숨 한 번을 자신에게 건네며 나는 먼저 내 우물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살며시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도움을 청해보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늦은 오후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난다는 평생 남들 사이를 오가며 남이 먼저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 도와달라 말하지 않아도 먼저 달려가 손을 내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너질 때는 늘 괜찮다고만 말하며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어느 날 쌀포대를 옮기다 다리가 꺾이며 그는 혼자서는 버거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걱정해 줄 때마다 그는 또 괜찮다고만 웃었습니다. 폐를 끼치느니 차라리 더 아픈 편이 낫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무릎 통증과 함께 가슴 깊은 곳에서 더는 혼자 버티기 힘들다는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결국 그는 지팡이를 짚고 부처님이 계신 숲길로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얼굴을 보시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은 어떤 짐을 지고 이곳까지 왔느냐? 난다는 평생 남을 돕기만 했지만 이제는 혼자 버티기 너무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청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서로 기대고 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나무가 쓰러지면 다른 나무도 크게 흔들린다. 서로 기대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함께 서기 위한 길이다. 도움을 주는 것만이 선이 아니고 도움을 받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할 수 있는 선이다. 그대가 조금 기대줄 때 그 사람도 그대를 지탱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숲길을 내려오며 난다는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걱정해 주던 이에게 오늘만큼은 솔직히 말해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조금은 기대고 싶다고 조용히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마음을 건네줄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더는 괜찮다고만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부드럽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작은 부탁 한마디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두 그루의 나무가 되어줄 수 있음을 천천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배우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마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나카는 평생 사람들의 고민을 듣고 조언을 해주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이들이 답을 구하러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주 이런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구나. 그럼에도 그는 체면이 두려워 늘 아는 척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한 젊은이가 아버지의 병과 빚 문제를 안고 찾아왔습니다. 세나카는 속으로는 막막했지만 또다시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돌아갔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텅 빈 우물 같은 허기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세나카는 별빛이 내려앉은 길을 걸어 부처님이 계신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모르겠는데도 모른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제 체면이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은 깊은 우물 하나를 가리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우물은 자기 깊이를 안다. 물이 닿지 않는 곳에는 통을 비워둔다. 사람도 그러하다. 자기 마음과 지혜가 닿지 않는 데에는 말을 채우지 않을 줄 알아야 한다. 나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진실함이 오히려 신뢰를 깊게 만든다. 다음 날 세나카는 찾아온 이웃에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나도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대의 두려움과 사랑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함께 더 듣고 길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웃은 잠시 있더니 어깨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해주시니 이상하게 더 편안합니다. 저도 괜히 쉬운 답을 들었다면 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모든 답을 짊어지려 애쓰기보다 모른다는 말 속에 담긴 진실함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음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만큼은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가 당신 자신의 가슴도 가볍게 해줄 수 있음을 부드럽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이들에게서 배워도 괜찮다는 걸 아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흔한다는 평생 농사와 장터일, 삶의 이치를 알려주던 어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생기면 늘 말했습니다. 마흔한다에게 한번 물어보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젊은 농부들이 새로운 씨앗과 물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더 빠르게 계산하고 더 좋은 농사법을 말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마흔한다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저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아는구나.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살짝 올라왔지만 금세 다른 소리가 막았습니다. 내가 어린 애들한테까지 배우느냐. 평생 가르치는 자리에 있던 내가 이제 내려앉을 수 있느냐. 그날 마흔한다는 마음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마흔한다는 젊은 이들에게서 배우고 싶지만 부끄러움과 자존심이 막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큰 나무와 그 아래의 작은 새싹을 가리키며 말씀했습니다. 먼저 흙을 뚫고 봄을 알아채는 것은 언제나 새싹이다. 큰 나무도 새싹이 전해주는 계절의 소식을 듣는다. 그대는 많은 계절을 버텨온 큰 나무와 같다. 이제는 새싹이 먼저 느끼는 바람에서 배울 때이기도 하다. 나이가 많다고 늘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기대면 숲이 더 깊어진다. 마흔한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로 돌아간 그는 젊은 농부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새 씨앗과 물길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너희가 아는 것을 나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젊은 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르신이 배우시겠다 하시니 저희가 더 기쁩니다. 그날 저녁 마흔한다는 깨달았습니다. 배우는 자리에 선다고 해서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임을.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나이에 걸린 자존심과 체면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젊은 이들에게서 배워도 괜찮다는 부드러운 허락을 스스로에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서로 배우고 기대며 서 있는 관계가 당신의 밤을 조금 더 포근하게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늦게 시작한 작은 기쁨을 허락하는 법.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작은 마을의 저녁 흙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라나는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해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사치라고 믿으며 평생 손에서 일을 놓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떠나고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나자 그의 하루에는 빈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흙 위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고 나무를 깎아 작은 새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래냐 그림이냐 하는 말이 들리면 어쩌나. 스스로도 자신을 한가한 늙은 이처럼 느끼며 다시 마음을 눌렀습니다. 나는 고생만 하다 끝나야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묶어두었습니다. 어느 저녁 비라나는 우물에서 돌아오다 하늘에 번지는 노을과 막 떠오르는 달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야 보이는 저 빛처럼 나에게도 늦게 오는 기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이 계신 숲의 수행처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얼굴을 보시고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빛과 그늘이 함께 머무르고 있느냐. 비라나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야 작은 기쁨을 허락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에 철없다는 말을 들을까 두렵고 스스로도 한가한 늙은 이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저녁 하늘의 노을과 달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낮에는 해가 온 힘으로 빛나지만 해가 지고 나서야 보이는 빛도 있다. 저녁에 떠오르는 달빛도 한 생애를 비추는 빛이다. 그대가 이제야 시작하는 작은 기쁨은 늦은 장난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수고를 감싸주는 저녁의 빛이다. 비라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풀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달빛 아래 나무를 깎으며 아주 작은 새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늦게 찾아온 작은 기쁨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이 나이에 무슨 일하는 말 대신 저녁에 비로소 보이는 나만의 빛을 조용히 허락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배움을 처음 해보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마가다국 작은 마을의 조용한 작업마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가라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하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아리를 빚고 빵을 굽고 천에 물을 들릴 때 그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다 망치면 창피하다. 처음부터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이 계신 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 사가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습니다. 망치면 창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배우고 싶은 것에도 손을 못 댑니다. 결국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나이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빵 반죽과 항아리 물든 천을 가리키며 말씀했습니다. 첫 빵은 자주 속이 덜 익는다. 첫 항아리는 모양이 기울고 금이 가기 쉽다. 첫 물듬은 색이 고르지 않고 얼룩이 진다. 사람들은 이것을 실패라 부르지만 그 첫 실패들이 없었다면 다음 빛과 모양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배움의 길에서 망치는 손길도 길을 여는 발걸음이다. 완벽한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망칠까 두려워 굳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이 어느 쪽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이다. 그날 이후 사가라는 염색장에서 젊은 장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서툴러도 오늘 첫 물듬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첫 천에는 얼룩이 남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이런 숨이 스며들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배움을 이제 막 시작했다는 조용한 안도의 숨이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망치면 창피하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한 모양보다 배우는 동안 달라지는 마음의 방향을 소중히 바라보며 작은 첫 실패 하나쯤은 조용히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은 삶을 관찰과 감사로 배우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사위성 근처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디아는 평생 이 마을에서 조용히 살아온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젊은 날부터 그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물가의 한숨과 장터의 걱정도, 늦게 배움을 시작한 이웃들의 기쁨도 그는 곁에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 삶은 도대체 무엇을 이룬 삶일까? 큰 이름도 눈에 띄는 성공도 남기지 못한 것 같다는 허전함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바디아는 논둑을 따라 걸으며 여러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밭은 이미 노랗게 익어 있었으며 어떤 밭은 아직 연두빛 줄기만 가득했습니다. 또 어떤 밭은 늦게 씨를 뿌려 이제 막 싹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밭들 사이에서 내 삶은 어디쯤일까 하는 물음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이 계신 동산을 찾아가 자신의 허전함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크게 성공한 것도 없고 기억될 이름도 없으니 내 삶이 너무 평범한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저 멀리 펼쳐진 여러 밭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씀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밭은 풍성해 보이고 어떤 밭은 초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모두가 각자의 계절을 지나고 있을 뿐이다.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라며 무엇을 더 이뤘는가만 세지 말고 지금까지의 발자국들을 관찰해 보라고 이르셨습니다. 젊은 날 땀 흘리던 밭과 실패가 두려워 멈춰 서 있던 밭. 늦게야 기쁨을 허락한 밭까지 모두가 지금의 그대를 이루는 들판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남은 생은 성과가 아니라 관찰과 감사로 배우는 저녁 공부가 될 수 있다고 부처님은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바디아는 자기 삶을 비어있는 밭이 아니라 많은 계절을 지나온 들판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오늘만큼은 이루지 못한 것보다 여기까지 걸어온 발자국을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오늘 한 걸음만은 내디딜 수 있다고 조용히 속으로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말 안 섞은 채 늙어버린 형제를 떠올리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강가 강변의 작은 나루터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살라바와 로아카는 한때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던 형제였습니다. 같은 강가에서 뛰놀고 같은 밭에서 흙을 묻히며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친척 땅을 누구에게 맡길지 사소한 말이 엇갈린 뒤로 둘은 서로 눈을 피한 채 다른 강둑만 바라보며 늙어갔습니다. 먼저 말을 걸면 지는 것 같아 각자 마음속에서만 상대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저녁 살라바는 나루터 근처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그대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느냐? 살라바는 떨리는 숨을 골라 형제 사이가 멀어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강 양쪽에서 물을 뜨는 두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서로 등을 돌리고 있어도 같은 강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이 줄어들면 두 사람은 물가에 가까이 다가설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조용히 한 걸음 물가 쪽으로 옮겨서면 강둑의 거리는 그대로여도 서로의 얼굴이 전보다 더 잘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다가가는 발걸음은 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인연을 살리는 발걸음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살라바는 강가 안개를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동생의 집이 있는 길 쪽으로 한 걸음만이라도 내디뎌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마음에도 말없이 늙어가는 형제가 떠오른다면 누가 이겼는가 보다 강가를 향해 조금씩 옮겨가는 당신의 한 걸음을 부드럽게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오래 함께 살았는데 말은 줄어든 부부의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강가 강변의 작은 나루터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타카와 말리카는 젊은 날부터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한때 두 사람은 새벽마다 함께 강가로 나가 빨래를 하고 장터에 나갈 짐을 꾸렸습니다. 강가에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 마음속 걱정을 밤늦게까지 나누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에 흰빛이 내려앉자 두 사람의 하루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으면 오가는 말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오늘 약은 챙겨 먹었는지, 밤바람이 차가우니 문단속은 했는지. 크게 싸운 적은 없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서로에게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강가 둑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이 강가를 따라 마을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들은 어색한 마음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가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이 잔잔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들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느냐? 지타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입니다. 크게 싸운 적도 없고 서로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날씨와 약 이야기만 나누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같은 방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다른 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말리카도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싫어진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괜히 어색해서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강가 흙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을 발자국으로 떠올려 보아라. 나란히 웃으며 걷던 날도 있고 한 사람이 화가 나서 앞서 가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발자국을 이어서 바라보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도 한 길 위에 함께 찍혀 있을 뿐이다. 젊을 때에는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 이야기하며 걸었을 것이다. 이제는 이미 함께 지나온 길이 길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때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거든 날씨와 약 이야기만 하지 말고 둘이 함께 기억하고 싶은 발자국 한 칸을 골라 나누어 보아라. 그날 밤 두 사람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말리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기억나오? 지타카가 천천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오. 짧은 대화였지만 굳어있던 마음에 조용한 온기가 번져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 곁에도 오래 함께 살았지만 말은 줄어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내일 무엇을 더 할지보다 함께 지나온 발자국 하나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손주가 그림 한 장으로만 안부를 전해오는 날.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강가의 작은 나루터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사라는 이제 혼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멀리 도시에서 지내는 손자 리안타를 떠올릴 때만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손자는 상인에게 맡긴 나무 조각과 짧은 글로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야사라는 글씨는 다 읽지 못해도 둥근 얼굴과 웃는 눈 그림부터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은 귀여운데 말은 너무 짧아서 마음이 살짝 허전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은 반도 알아듣지 못하겠다. 자꾸 소식을 전해달라 하자니 짐이 될까 걱정되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내가 잊히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어느 저녁 야사라는 물동이를 들고 강가 둑을 걷다가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이 잔잔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느냐? 야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짧은 그림과 글은 고마운데 무슨 뜻인지 절반밖에 모릅니다. 자꾸 연락하자니 부담을 줄까 두렵고 안 하자니 제가 더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강가에 서 있는 한 그루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흙을 붙잡고 나무를 버티게 한다. 줄기는 뿌리와 하늘을 잇는 몸이다. 새로 돋는 가지는 먼저 바람과 햇빛을 만난다.
그대는 오래 이 집을 버틴 뿌리와 같고 자식들은 줄기요 손자는 세 가지이다. 세 가지의 잎사귀는 낯설게 흔들리지만 그 덕분에 나무가 새 계절을 맞는다. 부처님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손자가 그려보내는 작은 그림은 그대에게는 낯선 모양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나는 아직 이 나무와 이어져 있다 하는 뜻이 실려 있다. 야사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부처님이 대답했습니다. 긴 말로 가르치려 하지 말고 뿌리처럼 한 줄만 전해보아라. 오늘 강가에 물빛이 곱구나. 너도 어디에서든 숨을 고르게 쉬고 있기를 바란다. 그 한 줄이면 충분하다. 그날 밤 야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짧은 안부를 적어 상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를 떠가는 작은 잎사귀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길지 않은 말과 서툰 그림 사이로도 우리 마음은 아직 이어져 있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말은 잘 통하지 않지만 챙겨주고 싶은 손주 세대가 떠오를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완벽한 대화보다 짧은 안부 한 줄과 서툰 표시 하나에도 이미 이어져 있는 마음이 실려 있음을 조용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서만 만나는 옛 친구가 있을 때.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숲 가장자리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로아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젊은 날 그는 사미타라는 친구와 군문을 지키며 밤을 많이 새웠습니다. 무거운 곡식 자루를 나르며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둘의 길은 갈라졌습니다. 사미타는 다른 고을로 떠났고 로아나는 부모를 모시느라 마을에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상인에게 서로의 안부를 전해달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쁜 날들이 이어지면서 편지를 미룬 사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느새 친구 소식은 발길 끊긴 길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밤에 혼자 누우면 로아나는 마음속에서만 친구를 불렀습니다. 사미타라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웃었을까 하고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가슴을 막았습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민폐가 아닐까?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어떡하나? 어느 저녁 로아나는 장작을 가지러 숲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날 친구와 함께 다니던 옛 오솔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발길이 끊겨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아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숲 안에서 부처님이 마을 쪽으로 걸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그대의 마음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느냐? 로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옛 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 와서 찾으러 가면 괜히 귀찮은 손님이 될까 두렵습니다. 혹시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어쩌나 하는 생각도 자꾸 듭니다. 부처님은 잡초로 덮인 오솔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때 많은 발이 오가던 길도 발자국이 끊기면 금세 풀에 가려진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한 발을 올려놓기만 해도 길의 흔적은 다시 드러난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괜한 연락이 아니라 먼저 한 걸음 내딛는 일일지도 모른다. 길은 누가 옳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발을 올려놓느냐로 다시 열린다. 그날 밤 로아나는 집으로 돌아와 젊은 날 친구와 나누어 쓰던 허리끈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터가 서는 날 사미타의 소식을 아는 상인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제는 마음속에서만 길을 남겨두지는 않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가끔 떠올리기만 하는 옛 친구가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괜히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잡초 사이로 한번 발을 올려놓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당신 안에서 오래 막혀있던 길이 조금은 풀려나가길 바랍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나를 살려준 이웃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들판과 강가가 만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티아는 아이들도 떠나고 부모도 먼저 보내고 나이 든 뒤에는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을에는 눈에 익은 얼굴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웃과 나루터 사공과 장터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세티아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아닌데 굳이 말을 섞어야 하나. 괜히 친한 척했다가 상대가 불편해하면 어쩌지. 그렇게 생각하자 인사는 점점 짧아지고 눈길도 자꾸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티아는 물동이를 들고 마을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때 흙길 쪽에서 부처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세티야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우물가에서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머물고 있느냐? 세티야가 망설이다가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이웃들에게까지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히 친한 척하다가 불편해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우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우물은 한 집만을 위해 물을 올리지 않는다. 가까운 집도 오고 조금 먼 집도 와서 각자의 그릇으로 물을 길어간다. 우물가에서 주고받는 짧은 안부와 인사는 이 우물을 함께 지키자는 표시와 같다. 깊은 벗이 독처럼 많은 물을 길어가기도 하지만 우물가에서 고개를 끄덕여주는 이웃의 한마디도 그대의 목을 축여주는 작은 종지이다. 그날 밤 세티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서로의 얼굴에 잔잔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을 조금 덜 외롭게 해준 동네 얼굴들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짧은 인사와 안부가 이미 당신의 마음 우물을 지켜준 작은 손길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짐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의 화해.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큰 강가 나루터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두라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아들 산타카는 성으로 나가 장사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 떠날 때 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을 벌어 다시 모시러 오겠습니다. 마두라는 그 말을 믿으며 오래 기다렸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편지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바빠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두라는 답장에 늘 이렇게만 썼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낸다. 너는 내일에만 마음을 두어라. 그러나 밤이 되면 다른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외로운데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아이에게 짐이 되겠지. 그러면서도 연락이 없으면 서운해하는 나 자신이 미웠습니다. 어느 저녁 마두라는 강가 나무 부두 끝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나루터로 걸어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저녁 강물 앞에서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결이 일고 있느냐? 마두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바쁜 걸 알아서 힘들다는 말을 못합니다. 짐이 되기 싫어 말을 아끼다 보니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떠가는 배와 마두라가 앉은 부두를 가리켰습니다. 자식은 저 멀리 항해하는 배와 같다. 부모는 이 부두이자 작은 등대와 같다. 배를 붙잡아 두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둠 속에서 불을 비추어 말해준다. 여기 여전히 너를 생각하는 자리가 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부두에 아직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일 뿐이다. 배를 끌어당기는 밧줄이 아니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작은 등불이 되어라. 그날 밤 마두라는 종이를 꺼내 짧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아직 이 나루터에서 너를 위해 등불을 밝히고 있다. 너도 내가 있는 곳에서 숨을 너무 조급히 몰아쉬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도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 말을 삼켰던 저녁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오늘 밤만큼은 아이를 붙잡지도 완전히 끊지도 않는 부드러운 거리의 사랑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떠난 사람과 함께 밥을 먹는 저녁.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강가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마라는 얼마 전 남편 다야카를 먼저 떠나보낸 여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무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하루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제 밥상에는 그릇 하나만 남았습니다. 수마라는 습관처럼 그릇 2개를 꺼냈다가 다시 하나를 치웠습니다. 빈자리를 보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제 혼자 먹어야지. 이제는 그만 잊어야 하는 것일까. 그러나 남편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를 붙잡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억을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어느 저녁 수마라는 밥을 먹고 집 앞에 나와 앉았습니다. 강물 위에는 저무는 해와 함께 작은 별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마을길을 따라 걸어오시다 수마라 곁에 멈추셨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저녁 하늘 아래에서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빛이 스며들고 있느냐?
수마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을 잊어야 하는지 계속 떠올리면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집안의 등잔과 밤하늘을 번갈아 가리키셨습니다. 등잔불은 기름이 닿으면 꺼지지만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해가 지면 다른 모양의 별빛과 달빛으로 이 땅을 비출 뿐이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다. 한 집 안에서 등잔처럼 서로의 얼굴을 비추다가도 어느 날 한 사람은 먼저 떠난다. 밥상 위자리는 비지만 그가 남긴 빛은 그대의 말과 걸음과 손길 속에 남아있다. 그대가 매일 그 자리를 붙잡고 울기만 하면 마음은 묶일 것이다. 그러나 먼저 떠난 이가 남기고 간 온기를 떠올리며 천천히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함께 걷는 길이 된다. 그날 밤 수마라는 작은 등잔불을 켜고 나무 그릇을 다시 꺼냈습니다. 빈 그릇을 바라보며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밥을 먹어줘서 고맙소.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먼저 떠난 사람과 함께 앉았던 밥상이 떠오른다면 잊어야만 끝나는 인연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곁에 남아있는 빛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위 며느리와의 어색한 방칸거리.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들판과 강이 만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데바나는 그 마을에서 오래 살아온 나이든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은 성으로 나가 살고 며느리 라비니와 함께 가정을 꾸렸습니다. 둘은 가족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반칸쯤 떨어져 있는 듯 했습니다. 데바나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꺼내도 간섭처럼 들릴까 걱정되었습니다. 조금 쉬어라. 내가 편한 대로 해라. 라는 말도 모두 조심스러웠습니다. 라빈이 역시 시어머니를 편하게 대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말끝을 자주 삼켰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서로 오래 마음을 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데바나는 흙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탁발을 마치고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녀의 집 앞에 잠시 머무르셨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아침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그릇처럼 담겨 있느냐? 데바나는 며느리와의 어색한 거리를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이지만 너무 다가가기도 너무 멀어지기도 두렵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릇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보여주셨습니다. 한 손이 이 그릇을 혼자 들고 있으면 떨어뜨릴까 두려울 것이다. 이어 제자 한 사람을 불러 반대편에서 함께 그릇을 받쳐 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두 손은 모양도 다르고 서 있는 자리도 다르다. 그러나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만큼은 같은 그릇을 향하고 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위와 며느리, 시부모와 장인, 장모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그릇을 드는 두 손과 같다. 손 모양은 달라도 이 집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만 같다면 이미 동료다. 그날 저녁 데바나는 며느리가 집에 왔을 때 이렇게 말해보았습니다. 오늘은 내가 반쯤 들 테니 너도 반쯤만 같이 들자. 라비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머니 반대쪽에서 잘 받쳐 들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당신에게도 사위나 며느리와의 어색한 방칸 거리가 있다면 완벽한 친가족이 아니어도 같은 그릇을 함께 바치는 동료라는 생각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바쁜데 나만 남은 것 같다는 날의 동네 인연.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작은 시장 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시타는 평생 수레를 끌며 장터를 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약해지자 수레를 내려놓고 집에 머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부터 해가 떠도 저도 자신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장터와 밭으로 바쁘게 걸어 나갔습니다. 우물가와 반찬 가게를 오가며 나누는 몇 마디가 그의 하루 전부가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친구를 새로 사귄다는 게 가능할까? 괜히 모임에 끼어들었다가 어색해지면 어쩌나. 그 생각이 마음을 자꾸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어느 저녁 아시타는 강가 둑을 따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 숲에는 굵은 나무와 가는 나무, 키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뒤섞여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하나로 이어진 시원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강길을 따라 걸어오시다 아시타 옆에 멈추셨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바람이 지나가고 있느냐? 아시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저만 남은 나무 같습니다. 작은 모임에 끼어들기도 두렵고 새 인연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강 건너 숲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숲 그늘을 보아라.
굵은 나무 하나만으로는 저만큼 넓은 그늘을 만들 수 없다. 굵은 나무, 가는 나무,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가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숲 그늘이 만들어진다. 부처님은 아시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물가의 짧은 인사도 사찰의 작은 법회도 그와 같다. 깊게 얽히지 않은 인연이라도 모이면 한 사람의 마음을 덮어주는 그늘이 된다. 그대는 숲 밖에 버려진 나무가 아니다. 이미 여러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하나의 기둥일 뿐이다. 그 말을 들으며 아시타의 가슴 한켠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이 마을 그늘의 한 조각이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다들 바쁜데 나만 남은 것 같다는 허전함이 들 때가 있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깊은 인연만 바라보기보다 우물가 인사와 작은 모임들이 만들어주는 숲 그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멀어지고 이어지고 그래도 남는 인연을 배우는 밤. 오늘의 이야기는 코살라국 저녁 논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야나는 형제와 친구, 배우자와 자식, 이웃들과 함께 살아온 중년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날 함께 웃던 얼굴들은 흩어지고 가까웠던 사이도 어느새 멀어졌습니다. 그는 논둑에 앉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은 아닐까? 관계들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다 소용없는 건가? 그때 부처님이 들판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저녁 그대의 마음에는 어떤 물길이 흐르고 있느냐? 사야나는 떠나간 형제와 친구들, 말이 줄어든 배우자, 멀어진 자식들을 떠올리며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은 논둑 아래 물이 흐르는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여러 논밭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논둑 사이 물길을 따라가 보면 결국 한 줄기 강으로 모여 흐른다.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다. 가까워졌다 멀어져도 한때는 같은 물을 나누어 가진 인연이었다. 함께 웃고 울고 밥을 나누던 그 시간 속에서 이미 서로의 목마름을 적셔준 인연이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남았고 누가 떠났는지만 쎄지 말고 한 번이라도 같은 물을 나누어 준 시간을 떠올려 보아라.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그대 마음에도 부드러운 흙이 남아있다. 그 흙 위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한 걸음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다. 그대의 저녁 공부는 인연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인연에게도 조용한 감사를 건네는 일이다. 사야나는 조용히 강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멀어진 인연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잠시 같은 물을 나누었던 논밭이었다는 생각이 가슴에 번져갔습니다. 가슴 속 허전함 사이로 아주 얇은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듣는 당신에게도 멀어지고 이어진 인연들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붙잡아야 할 사람과 정리해야 할 사람만 나누기보다 한 번이라도 같은 물을 나누었던 시간을 조용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 걸음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